금요일에 내가 만약에 경희대에 왔다, 구경 왔다, 이나 내용 더보기란에 있는 메일로 연락주세요. 제가 맛있는 밥 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희대 김미미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지문 분석하는 시간을 다시 가져보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지문 말고 이번엔 인문계열 2018년 논제 2번과 2018년 사회계열 논제 2번을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영상 2편에 걸쳐서 약 15분 정도로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일단 오늘은 인문계열 먼저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문을 답을 써오라는 거는 아니에요. 인문계 분들은 쓰신 다음에 이걸 들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사회계열이신 분들은 그냥 지문을 한번 읽어보고 얘가 이런 내용이겠구나 라는 거 정도만 파악을 하고 들으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2018년도 수시 모집 논술고사 인문체능 계열 논제 2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제 2번을 보니까 제시문 바의 관점을 바탕으로 다라마에 나타난 상황을 평가하라고 하네요. 1000자 이상의 글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바의 요약을 3문장 이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평가할 건데요. 평가에는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 100% 동의하는 내용, 두 번째는 100% 반대 혹은 비판하는 내용, 세 번째는 부분 일치, 부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가하라는 내용이 나오면 대체로 3개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거는 완전 100% 주장이 일치할 때, 누가 봐도 뭔가 변화되는 것도 없이 주장과 조건이 일치하구나 라고 했을 때 이런 내용을 써줄 수 있겠죠. 전적으로 동의한다, 동일한 입장을 표명한다, 2갈씩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비판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이제 처음 주장과 이 두 제시문 사이의 관계가 조건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결과가 다르다든지를 통틀어서 주장이 다르다, 100% 불일치한다, 반대된다 했을 때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는 이제 비판한다 라는 단어 써주시면 되고, 상이한 입장을 표명한다 라든지 혹은 앞에 반면에라는 거를 꼭 넣어주신 후에 뭐뭐라는 점을 새롭게 주장한다, 재조명한다, 재정의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뭘까요? 당연히 두 대상 사이에서 그래, 내가 이만큼 너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 정도에는 동의를 해. 하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하지 않아 라는 주장을 하는 게 부분 일치, 부분 불일치입니다. 이런 거를 답변으로 쓰실 때는 제시문 4는 뭐뭐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을 표명하지만 뭐뭐에 대해서는 상이한 입장을 보인다. 답변을 써주실 때는 그래, 이 부분은 동의해도 명확히, 하지만 이 부분은 동의하지 않아 라는 내용도 명확히 쓰셔서 2갈씩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사회계열과 인문계열 논제 2번이 되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그 답을 유도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3가지 평가 방법은 인문계에 보다 적합하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지문 분석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다와 라와 마 역시 각각 요약을 해줄 건데요. 역시 1000자 이상이기 때문에 요약은 3문장 이상으로 하셔야 나중에 답안이 모자라는 일이 없을 거예요. 자, 발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항상 시 같은 경우에는 시어를 활용해가지고 답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시어를 통해서 논지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시를 설명하실 때는 역시 우리가 늘 말했던 천자천백자기 때문에 요약이 최소 3문장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럼 내가 과연 시를 어떻게 요약을 해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반드시 시어를 포함해서 주장을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시어를 보고 키워드를 잡았고 이 시어가 하는 행동이라든지 태도 등을 보고 나서 이런 주장을 뽑아내었다 라는 거를 답안에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문장을 쓰실 때도 항상 자, 무엇을 의미하는 시어는 무엇의 필요성, 중요성, 문제점, 위험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또 주의해 주실 점은 시어를 저희가 인용을 해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문학작품에서도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용해 올 때, 그러니까 지문 내에 있는 시어를 내가 인용을 해와야 된다면 반드시 작은 따옴표를 사용을 하셔서 내가 이거를 인용했어 라는 거를 보여주셔야 되고 이 시어를 단독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구분을 지어주셔야 돼요.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를 인용할 때는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H대 같은 경우에는 시어에 대한 내용이 항상 나오는데 그 채점 기준에 아예 써 있습니다. 특정 단어를 인용할 시, 특정 시어를 인용할 시 반드시 작은 따옴표를 사용해서 그 시어를 구분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이죠. 시가 나왔다는 건 내가 이 시를 정확하게 분석을 했고 그래서 이 시어를 통해 찾았다는 거를 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되게 별거 아니지만 주의 기울여서 익히는 연습하세요. 자, 시 중에서 수양가지라는 대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답을 쓸 때도 이 수양가지라는 대상을 통해서 무언가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먼저 하시면 돼요. 그러고 보니까 뭐라고 하나요? 뿌리와 그리고 꽃 그리고 잎과 같은 요소들이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지는 혼자서 한없이 떨기만 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 뿌리와 꽃과 잎은 수양가지에게 도움을 주는 요소예요. 도움과 협력, 연대,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양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구나 라는 거를 먼저 파악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았다면 수양가지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일이다 때문에 그들 사이의 협력과 도움이 굉장히 중요함을 다시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른 요소들도 등장해요. 고집센 비라든지 도리 없는 폭설이. 근데 쭉 보니까 자, 고집이 세다, 도리가 없다라는 말은 사실 부정적인 내용이 되게 강하죠. 그쵸? 그래서 비와 폭설 역시 다소 부정적인 대상이겠구나를 파악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요소가 아니었으면 가지에게 담을 넘는다는 것은 마냥 신나는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요소들이 있었기에 담을 넘는 현실의 문제를 극복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고집센 비와 도리 없는 폭설은 당연히 긍정적인 단어로 바꿔지겠죠. 그래서 자, 금단의 담을 보니 이게 바로 화자가 처한 상황이구나. 타 요소와의 협력, 연대, 상호작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극복이 가능하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이 적극적이다라는 단어는 주체적, 능동적이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어서 항상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부정적인 요소들도 도움이 된다라는 주장이 포인트라는 거까지 확실히 알아주시면 돼요. 자, 제시문 다를 보겠습니다. 자, 노파라는 대상이 나오는데요. 이 노파에게는 언제든지 돈을 꼴 수가 있고, 그래서 친구들도 노파를 자주 찾아가고 있대요. 자, 그런데 라고 우려스러운 접속사가 나오고, 무서울 정도로 인색한 여자라는 나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사악하고 변덕스러운지 하루라도 기한을 어기면 물건이 사라지고 물건 값의 4분의 1만 빌려주고 이자는 한 달에 5부에서 7부 굉장히 높게 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말합니다. 나는 그 저주스러운 노파를 죽이고 도둑질을 한다고 해도 가책을 느끼지 않을 거야. 자, 생각을 해봐. 한편으론 어리석고 의미 없고 하찮고 못됐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해만 끼치는 노파가 있고 또 누가 있대요? 다른 한편으로는 도움이 없으면 좌절하고 말 싱싱한 젊은이가 있는데 이 젊은이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노파의 돈을 통해서 실현이 되고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험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이걸 분석하기에 앞서 여러분 뭘 아셔야 되냐면 바에서 찾은 대상, 키워드를 제시문 다, 라, 마의 내용에서 대응할 수 있는 키워드로 치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평가의 기본입니다. 그럼 대응을 시켜보자면 저주스러운 노파는 제시문 바의 비와 폭풍처럼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즉 수양가지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 되는 거고요. 도움을 받지 못하면 좌절하고 말 싱싱한 젊은이는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야 할 수양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노파를 죽이고 돈을 뺏는다면 그 작은 범죄 하나가 수천 가지의 선한 일로 보상이 될 거야 라는 주장을 하는 걸로 봐서 얘는 제시문 다는 부정적인 요소를 철저히 배제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고 말합니다. 제시문 반은 이걸 어떻게 평가할까요? 당연히 비판하겠죠. 왜냐하면 반은 부정적인 요소 또한 수용을 해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치만 다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라 함이 뭐 어찌 문장만 그렇겠습니까? 자, 하면서 화담 서경덕 선생이라는 대상이 나왔는데요. 이 대상이 길에서 울고 있는 또 다른 대상을 만나요. 그쵸? 자, 이 대상을 보니까 5살에 눈이 멀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멀었던 눈이 갑자기 맑고 또렷하게 보여서 너무 기뻐서 집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도저히 가지 못하겠어서 옵니다. 라고 현실적 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선생이 말하죠. 도로 눈을 감아라. 그러면 너의 집을 찾을 수 있을 거다. 라고 합니다. 눈을 감고 너의 걸음을 믿고서 집을 찾아가라 라고 했고 이는 곧 다른 요소, 즉 시각을 제외한 기존에 사용하던 감각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협력을 함으로써 문제를 극복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 바가 주장하는 다른 요소들과의 협력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제시하며 바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심은 마도 역시 시작하자마자 유씨라는 대상이 나오고 누군가에게 너라는 또 다른 대상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들어보자니 혼수 비용을 누군가 신랑이 될 사람이 되려고 한대요. 또 자기가 돈이 얼마든 드릴 테니까 아버지에게 장사를 해보라고 한다고 하네요. 뭔가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부잣집으로 딸 자식을 떠실어 보내려고 하는구나 라는 내용을 파악하면서 아, 얘가 지금 마가 제시하는 현실적 문제가 되겠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어머니는 계속 하소연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딸이 결혼을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거예요. 이 말인 즉슨 극복의 의지가 전혀 없고 현실의 문제를 무조건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말도 안 되는 딸 자식을 팔아버리는 느낌의 비합리적인 방식일지라도 말이죠. 자, 딸의 이름이 나왔어요. 초봉이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자르륵 쏟아냅니다. 자, 신랑감인 태수한테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상황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극복하려는 의지 없이 포기하고 희생하고 순응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재심은 반은 이러한 마의 주장을 비판하겠죠? 그쵸? 왜냐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셨나요? 오늘도 제 수업이 이해가 쏙쏙 되셨다면 저희 다음 수업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 작성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여러분 행복은 경희대에 있다. 아시죠?